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 만약에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시에는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이 됩니다. 조기 대선 국면이 온다면 이 부분, 이 대표가 밝혔던 내 재판 멈춘다. 이 부분도 상당히 치열한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한 방송에 나가 선거법 2심 판결 대선 걸림돌과 관련해서 묻자 선거법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형사상 소추 안 되는 대통령 기존 기소된 재판은 어떻게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다 라며 이 대표가 본인의 재판은 정지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헌법 84조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한번 법전을 찾아봤습니다. 이랬습니다. 헌법 84조 대통령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제가 법률사전을 찾아봤는데 여기서의 소추는 수사기관 검사가 기소를 일으킴, 그러니까 기소를 제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는 행위를 소추라고 한자 뜻은 돼 있습니다. 자,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기소만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과 재판도 중지된다라는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만 이 대표는 재판이 중지되는 게 다수설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글쎄요. 여당에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꿈 깨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하던 재판까지 멈춘다는 규정 없다. 본인만을 위한 기교적 해석이다. 야무진 꿈 깨라. 국민들은 범죄자 피해자 선택 안 할 것이다. 김우식 교수님. 예.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내가 대통령 되면 재판 멈춘다라는 생각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방송 토론에서 저걸 확연하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게 저게 다수설이라고 말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논란은 있을 수 있고 논쟁이 있습니다만 저게 다수설이라고 하는 그 어떤 법학자, 헌법학자도 없고요. 저는 일단 우선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참담합니다. 네. 헌법 84조가 있는 입법의 취지는 그겁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은 임기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리더십의 안정성, 이 권한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임기 5년 동안에 생긴 일에 대해서는 살인을 했더라도 일단 임기가 끝나는 데까지는 봐주자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국정을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입법 취지예요. 그러나 내란과 외환은 나라를 팔아먹었거나 나라를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 재직 중에도 형사소추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84조의 이야기는 대통령 된 이후에 임기 5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보장 조항이지 대통령 되기 전에 사기, 부패, 살인, 폭행 이런 사건들을 봐주는 행위가 전혀 아니에요. 법률적 취지와도 이 대표 주장은 전혀 맞지 아니죠. 그러니까 헌법 84조의 조항은 대통령 임기 5년의 안정성을 위한 겁니다. 이건 모든 헌법학자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직 중에 생긴 일은 재직 후에 따지자는 겁니다. 살인을 했더라도. 그런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재판은 뭡니까? 성남시장 때부터 경기도지사 때부터 그리고 지지난해 대선 후보 때 있었던 여러 가지 각종 비리 부패 범죄 행위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인 건데 대통령이 되면 그게 재판이 중지된다는 이야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제가 모두에 참담하다는 건 뭐냐면 그런 논란이 있는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그런 정치인이 유력한 대통령에 가깝게 간다는 현실 자체가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법 84조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가 얼마나 후퇴했는가를 보여주는 저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법률 취지상 대통령의 재임 중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미루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재임 중과 무관한 개인적 비리까지 포함한 이 대표의 진행 중인 재판은 멈춰서는 안 된다. 그게 법률 취지다라는 반박이었습니다. 서지현 부의장님. 네, 그가 논란은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5년 동안은 저는 중지돼야 된다는 것들은 그 전에 증명하신 분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이분이 증명을 하셨다.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우리 민주당이 고소고발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김건희 관련해서 계좌가 이제 보통 이제 그 이모 선수에게 빌려줘서 4천만 원 손해를 봤는데 그게 다 허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소고발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했지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처럼
이제 이재명 대표처럼 뭐 김문기 처장 알았나 몰라는 기소를 왜 안 하냐고 검찰이 요구하진 않았거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파면되면 이게 수사 기소로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저는 이 대통령의 취지 말씀하신 헌법 취지 자체는 대통령의 직무, 즉 국민이 선출했기 때문에 5년간 그 재임의 기간에는 어떤 그 전시 사변 이란 비상계엄이라든지 이것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는 행위 이외에는 소추라는 의미 자체는 어떤 집중할 수 있는 것. 만약에 정말 그대로 수사 기소하게 되면 검찰이 재판 후보 때 수십 개를 기소하게 되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수사를 받으면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피해를 가기 때문에 저는 중지, 즉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정지돼야 된다고는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논란이 네. 당장 김용주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가 선거 때 거짓말을 했다.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발언 1심 재판부는 거짓말로 봤고요.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라는 발언도 1심 재판부는 거짓말로 봤습니다. 그래서 당선 무효형과 출마 금지형에 해당하는 유죄가 나왔잖아요. 2심은 이제 곧 임박합니다. 2심 결과가 어떨지 모릅니다만 만약에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이 나오고 3심 대법원이 가기 전에 그 사이에 조기 대선이 만에 하나 펼쳐져서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만에 하나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러면 2심까지 만에 하나 유죄가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3심은 정지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1, 2심 뭐하러 하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2017년 4월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홍준표 후보가 성완종 1억 리스크에 있었기 때문에 한번 사전에 헌법학자들이 그런 논쟁을 붙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홍준표 시장은 2017년 12월에 대법 무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깔끔히 해소가 된 상태였다. 그리고 뭐 대선에 이기지도 않았으니까 원인 무효가 되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때도 수많은 헌법학자들이 저 논란을 했는데 아무도 중지된다고 얘기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7대 3 정도로 논란이 있지만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대통령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렇군요. 따라 다수설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이번에도 전략은 비슷한 거예요. 위정교사인데 위정 따로 교사 따로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기소 말하자면 소추를 소 따로 추 따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도 안 되고 추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선거법 위반한 대통령 그러면 5년 내내 대통령 해야 됩니까? 추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진영하는 거고 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소를 제기하는 건데 소추를 같이 해석하지 않고 추도 안 된다. 그럼 기존 재판에 이어지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이렇게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시장 그러면 도지사는 잘리는데 대통령만 유일하게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형평성의 논란도 있고 기존의 논쟁에서도 한 번도 그게 다수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당장에 이제 공직선거법 재판이 딱 걸릴 거예요. 만약에 김용태 의원님 3월쯤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심 항소심 결과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2심 결과 이후에 만약에 이제 30까지 가게 된 상황이라면 그 전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만에 하나 이 대표가 당선됐을 때는 1, 2심 판결에 받아서 3심 재판 진행 중인 것도 지금 멈춰야 된다. 공직선거법 재판도 멈춰야 된다. 지금 이런 뜻이기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아마 저는 재판부를 향한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닌가 생각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재판부한테 봐라. 지금 권력이 나한테 있다. 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재판 빨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은연중에 판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메시지 아니었나. 어차피 내가 그 재판 멈춘다. 뭐 그런 취지로 아마 재판부를 향한 일종의 협박이라고 할까요?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대통령직이 방탄조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인 생각하고 좀 다른 문법을 가지신 것 같아요. 당대표까지는 어떻게 하더라도 방탄조끼를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꿈꾸시는 분이 글쎄 어떻게 하면 나라의 비전을 이끌 것인가, why, 왜 출마하는 것인가, how to,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지 내가 대통령이 돼서 마치 내 혐의를 가리는 것처럼 이용하려고 대통령직을 하신 거라면 국민들의 저항이나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지금 방탄조끼가 아니다.
예, 저도 지금 저 이재명 대표의 우격다짐식의 어떤 그 압박이 만약에 3월 중순에 2심에서 기존 1심과 유죄 판결이 똑같이 나올 경우에 대법에 대해서 주는 무언의 저는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3월 중순에 나오더라도 바로 60일 이내에 대선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내가 이길지 모르니까 조용히 있어요 라는 말밖에 더 됩니까? 저게 다수설이라고 우기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라면 만에 하나 대통령이 당선되면 만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그분은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대법원과 상관없이 본인이 법무장관을 임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법무장관을 임명하고 법무장관은 그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검찰총장을 통해서 그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그리고 대장동 사건, 그 숱한 지금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 사건들을 검찰 공소를 제기한 검찰에게 공소를 취하하도록 명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소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아마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염두에 둘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정말 이 대한민국은요. 일단 5개의 재판을 받고 일주일에 2번씩 재판장에 나가는 숱한 부패 범죄 혐의 비리 혐의자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5년 내내 임기 5년 내내 처음부터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없다 가지고 온 나라가 두 쪽으로 갈려 가지고 광화문에서 찬성 반대 집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날부터 그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걸 원할까요? 대한민국 그렇게 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논란이 있다는 건 본인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논란이 있는데 뭐 정지되는 게 다수설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동의할 수 없지만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 하면 그건 우리 대한민국에게 정치 분열과 국민 분열의 지옥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런 분이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저는 합리적이고 냉정한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재판부에 대한 이 압력이다라는 주장 서지현 부위원장님 반박도 네. 좀 들어볼까요? 그거 이제 반박할 수 있죠. 이제 대통령은 방탄조끼가 아니죠.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말이죠. 관저에 숨어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 남탓만 하는 그게 이제 대통령의 직책은 책임이잖아요. 그 방탄조끼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후보가 되기도 전이고 대통령이 되기도 전인데 이런 논란이 있으면 지금부터 논란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정치적이고 김용태 의원의 말씀처럼 정말 사법부를 압박했다면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내가 설사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운명이 되더라도 재판부는 그대로 하시고 저도 재판 매일 나가겠습니다 하고 대통령이 되면 또 사법부가 알아서 논리라면 그렇게 알아서 하겠죠. 그러나 지금 질문을 사회자께서 주셨고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그것들이 다수설이라고 판단한 건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대통령이 되었을 때 아마 또 고소고발이 들어가고 헌법재판소에 국민의힘에서 확인을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전에 기소되었다면 만약에 지금 공직선거법도 2심이 무죄가 나올 수 있거든요. 황운하나 송철호 같은 그런 1심의 유죄가 무죄로 바뀌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심제가 해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뭐 서면 조사를 한다든지 혹은 정말로 그것을 뭐 증인 채택 없이 그대로 진행하는지는 헌법재판소나 또 사법부의 고유한 영역의 해석의 차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법부를 압박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또 변호사의 법조인의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의견을 개진한 거라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